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내 푸르름으로 넘치던 나뭇잎들이 이슬과 서리를 맞으면서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달 10월 상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죠. 이제는 아침 기온이 5, 6도 정도에 머무를 만큼 가볍게 추워졌는데요. 설악산은 벌써 첫 얼음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18도가량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펼쳐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서 해상 사열을 했습니다. 주빈인 대통령이 탑승하는 좌승함 일출봉함에 오른 문 대통령은 함성 연설에서 해양 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오늘 관함식은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함식에는 국내외 함정 39척, 또 항공기 24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열 시작과 동시에 일출봉함에는 조선 수군 대장기가, 독도함에는 현존에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대니 태극기가 각각 개양돼서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에 휩싸였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운대 음주운전 건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을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쳐서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끝장났다면서 처벌 강화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법관을 꿈꾸던 23살 군인 윤창호 씨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음주운전 처벌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 공감이 청와대 청원에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세 번째입니다. 미국발 검은 수요일 코스피 4% 하락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발 검은 수요일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를 검은 목요일의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식 증권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제 충격에 받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꺾일 경우에 한국 금융시장의 조정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98.94포인트 하락하면서 2129.67로 내려앉았죠. 이날 증발한 코스피 시가 총액은 64조
6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락폭도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9월 23일 당시 103.11포인트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커서 역대 6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0.12포인트 5.37% 내려가면서 707.38로 마감해 700선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삼성 청년 인재 10,000명 프로젝트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미취업 청년 10,000여 명에게 1년짜리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또 연간 1,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서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이 청소년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있지만은 1년간 매달 100만 원씩의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이 5년간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만 1,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기업의 직접 고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질의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내 청년들의 취업,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우선적으로 1,000명을 선발하고 2, 3년 차에는 각각 2,000명, 4, 5년 차에는 각각 2,500명으로 단계적으로 선발 인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한국, 미국 승인 없이는 제재 풀지 않을 것, 세 차례 반복한 트럼프. 비핵화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 우리는 독자적으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유엔 결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미묘한 시각차와 갈등이 좀 있습니다. 다음, 미, 남북철도 군사 합의에 항의했다. 다음, 전원책, 병무 납세 의무 안 한 사람이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위원장이죠. 다음, 기무사, 개헌 문건은 정부 공식 문서. 이어서 한미, 대북제재 공조의 이상기류. 다음, 김동연, 장하성 투톱, 연말 동시 교체 검토. 두 사람의 정책 추진이 약간씩 엇박자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특색과 장점을 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열정만은 인정하지만은 가끔 돌출되는 엇박자 때문에 대통령이 연말에 동시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제주 해군기지 절차 정당성 못 지켜 시위대 사면 검토.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 코너입니다. 의원님 사투리 인공지능도 못 알아듣네 이런 주제입니다. 엊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LG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클레이를 갖고 나와서 직접 시연해 보려고 했는데요. 로봇을 보고 헤이 클레이, 헤이 클레이 여러 번 불렀지만은
로봇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도 멋쩍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감장 여야 의원들도 썰렁해했습니다. 이때 박의원 보좌관이 인공지능 로봇에 다가가서 헤이 클레이라고 명확하게 부르자 로봇은 기다렸다는 듯이 헬로우라고 응답했습니다. 썰렁했던 분위기는 이내 재밌어졌고 박 의원이 목덜미를 문지르면서 내가 사투리를 써서 이 얘가 못 알아들은 것 같다. 너스레를 떨자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돼버렸다네요. 박성중 의원은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인데 로버트도 악센트 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들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승민 시인의 그루터기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을 베는 논바닥이 누군가의 말년 같다. 어느 나라의 차 상위 계층 안방 속 같다. 겨우 내내 그루터기가 몰고 있는 것은 살얼음 속에 흐르던 날. 이 세상 가장 아픈 급소는 자식 새끼가 제 약점을 고스란히 빼다 박을 때. 그래서 봄이 오면 농부는 자기 생을 이식한 흉터를 무자비하게 갈아엎고 논바닥에 푸르른 도배를 하는 것이다. 등목을 하려고 수건으로 탁탁 등을 치는 순간 감쪽같이 그의 등판에 엎혀있는 그루터기들. 은유법을 썼지만은 뭔가 의미는 이렇게 와닿았죠. 내 자식은 나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대부분 몰려받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박승민 시인의 그루터기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3회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에 초대합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남한산성을 무대로 제23회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를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산성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문화대축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콘텐츠 남한산성이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또 이 같은 대축전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한국과 더불어서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거점이었고 또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료성의 상징이죠. 제3회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신생아 100명 중 6명 난임시술로 태어났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35만 7,700여 명 중 2만 854명이 정부 지원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0명 중 6명 꼴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명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 정부 지원 난임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5.8%까지 4년간 1.8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연말이면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만 44살 이하인 여성이 인공수정 3회
또 체외 수정 치료 등 총 10회의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무려 10차례까지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뉴스타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엊그제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근세조선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식을 하도 즐겨서 고기가 없으면 아예 식사를 안 하려고 투정을 했고 비만에 시달리다 당뇨와 피부병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바로 세종입니다. 역사적인 한글 창제, 과학적인 기상관측 기구 발명 등 세종의 업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토론의 달인이었던 세종은 신하들의 얘기를 그 누구보다 잘 들어주었던 경청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과 아침 회의를 즐겼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뽑아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곧 실행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혜택을 보도록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늘 고기 식사를 했고 비만했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정사를 살폈던 세종대왕, 광화문 한복판에 또 버티고 계셔도 여전히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 많은 위정자들, 우리나라 위정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좋겠죠. 아름다운 이 가을 멋진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